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카이로스를 대표로 섬기고 있는 유류재중 선교사이고, 우리 왼쪽은 저랑 같이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 중이신 우리 전은표 선교사입니다. 오늘 발표 후에 저 뒤쪽에 부스를 조그맣게 만들었으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섬길 부분은 교회 같이 가는 선교에서 한국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한국 선교 훈련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6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물론 한국 카이로스니까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동역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6가지가 저희 모두가 고민하고 있고 또 필요한 선교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카이로스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여기서 좋은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네,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같이 동역했으면 좋겠네, 이 부분들은 오히려 한국 카이로스에게 또 힌트를 주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카이로스 코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목표는 성경적 세계관을 품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전형적인 선교 훈련이죠. 시간은 2.5시간 곱하기 9회, 그래서 이제 9주 동안 진행되거나 아니면 일주일 동안 인텐시브를 하거나 주말에 이렇게 4.5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고등학생 이상으로 하면 가능하다. 중학생 정도 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고등학생 이상, 저희는 시니어 한 70대, 80대까지 이렇게 같이 하는데요. 물론 가장 역동적인 분들은 20대, 30대, 40대입니다. 내용은 선교의 성경적 관점, 역사적 관점, 전략적 관점, 문화적 관점이에요. 이것도 전통적인 선교 교육적인 틀이죠. 차이는 뭐냐면, 그동안 훈련들이 90분 강의, 30분 나눔 시간을 가졌다면 저희는 거의 50대 50으로 훈련 측에서 50%를 감당하고 참가자들이 50%를 참여합니다. 상당히 역동적으로 진행이 되어지죠. 아까 우리 MZ세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었는데, 이 MZ세대가 대부분 영상, 인터넷으로 정보를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30분 이상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요즘 동영상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대부분 15분에서 20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20분이 최고 한계인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가장 긴 세션이 20분짜리입니다. 총 2시간 반을 약 10개를 쪼개서 계속 국면 전환해서 분위기도 환기시키고 직접 참여하도록 해서 교육의 효과를 좀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체계적인 훈련입니다. 그리고 저희 카이로스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카이로스가 시작을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이후에는 교회나 단체에서 본인들 것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섬겨드리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양질의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한국 카이로스의 목표이고요. 카이로스는 3회 때부터 자체적으로 교회 단체에서 훈련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교단 차원으로는 합동, 합신, 고신, 통합이라든지 또 많은 교회들 네트워크에서 카이로스를 본인들 훈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잘하고 계신지, 교재가 필요한 게 있는지 그 정도 서포팅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제자훈련, 단기 선교훈련, 선교위원회 교육, 중직자 교육, 신인 선교사 훈련, 선교사 재교육, 정규대학교 대학원과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한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과정, 박사과정으로, 광신대학교에서 학사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는 이제 2030을 대비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든 강사급 레벨을 2030으로 세웁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30년 동안 이 카이로스를 국내외에서 하면서 30년 전에 있던 리더들이 지금도 그대로 리더들이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젊은 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리더십, 조장은 30대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총 리더십은 35살. 35살이 넘으면 젊은이들 모여있는 사역에서 나오셔서 저 일반 카이로스 사역을 같이 합시다, 이렇게 저희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예배 선교기도, 경건의 시간 복습, 소그룹 모임, 주제 강의, 영상 강의, 개인 학습, 이렇게 해서 절반 이상이 참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두 번째는 이루실 이야기인데요. 이제 9주가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예전에는 기본이 24주, 36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12주가 되고
또는 구주가 되는데, 이 구주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만큼 관심이 있거나 헌신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상층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살펴보니까 아무리 선교적인 교회도요, 100명 있다면 이런 카이로스 같은 구주자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15%가 채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5%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맛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냥 단회 선교 설교로는 좀 부족하니까요, 한 4주 정도로 해보자. 목표는 동일한데요, 선교적 성경적 세계관을 품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인데 1.5시간 곱하기 4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지런히 하면 한 달이면 마칠 수가 있게 되고요, 또는 주말이면 2번 정도 하면 마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생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게 돼요. 내용은 관점별로 되어 있고요, 단기간에 선교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목표는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에이, 이게 무슨 선교 훈련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 진지한 선교 훈련은 아니고요, 그냥 선교 어웨어니스,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 4주짜리 짧은 과정을 맡고 나면 반응을 하겠죠. 아, 내가 선교에서 자세히 모르지만 들어는 봤어. 이 정도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보통 이제 당회하면 이제 각 위원회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데, 선교위원회에서 의견을 낼 때 다른 부서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데 그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4주 정도 1시간 반짜리 가볍게 흘러가면 선교에 대한 이해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저도 들어는 봤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되고, 이 층들이 이 다음 과정으로 들어올 수 있는 좋은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단기 선교훈련, 선교위원회 교육이나 중지자 교육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셀이나 구역 성경 공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이루실 이야기는 티처가요, 강사가 선교사나 목회자가 아닙니다. 셀 리더, 리더십이면 돼요. 또는 부리더십. 이분이 4주를 훈련하고요, 2시간짜리 그 과정을 밟으면 강사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확산성이 빠르고요, 그리고 2시간 공부해서 뭘 가르치겠어? 솔직히 그 사람은 가르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강의, 2개의 강의가 매 세션마다 있는데 2개의 강의를 한 개를 들고 그 내용을 듣고 소화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번째 강의 듣고 소화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분들이 큰 부담 없이 그 선교에 대한 맛을 볼 수 있고요, 또 여름 겨울 수련회 1.5시간 곱하기 4니까요, 뭐 1박 2일, 2박 3일 수련회에 아주 적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능력과 변혁입니다. 혹시 아세요? 선교훈련, 젊은이들이 선교훈련을 받으러 오잖아요. 그 중에서 몇 % 정도가 선교사로 헌신할까요? 여러 가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 한 100년, 150년 전에 SVM, 학생 자원대 운동에 가보면, 그때로 돌아가 보면 10만 명의 목숨을 걸고 헌신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간 사람들이 몇만 명이냐면 2만 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8만 명은 루저냐, 변절자냐? 아니죠. 그들은 교회로, 직장으로 들어와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수많은 선교적인 부름과 응답에 그 기도로 재정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의 영어 교사나 또는 근대적인 병원을 만들고 싶은데 재정이 부족하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그 얘기를 전해준 선교사를 꿈꿨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보지도 않은 나라에 주머니를 열고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조선이 복음화 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80% 직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울까? 그리고 선교적 마음으로 직장에 가서 잘 적응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개발되면서 연륜을 쌓으면서 자신의 탤런트와 직업으로 어떻게 선교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능력과 변혁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 이 제로와 이 원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선교적으로 살 것인가, 우리 직장이 과연 돈만 버는 곳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미션 필드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목표는 지역사회 직장 전문 영역에서 소금과 빛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금요일 저녁과 주일날 이 이틀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모든 것이 또한 거룩한 날이고 이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전적인 예배
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 직업으로서 드리는 모든 노동의 행위가 또한 예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누고 있습니다. 2시간씩 4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요. 대학생 이상이면 좋습니다.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소명, 예배, 지역교회의 중요성, 노동과 부르심, 지역사회와 전문 영역 속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요. 특별히 청년 직장인들을 위해서 특화된 훈련들입니다. 2030 우리가 선교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안내해야 되겠지만 같이 동역해야겠지만 실제로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직장 문제예요. 진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전혀 모른 척하고 갈 수 없어요. 이것이 이 부르심이, 선교의 부르심이 더 고위급, 더 놀랍고 더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중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선교적 관점에서 직장 생활, 직장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선교적으로 동참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 이후부터는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훈련이 되고요. 제자훈련, 단기 선교훈련, 선교위원회 교육, 중직자 훈련, 셀 구역 성경 훈련, 청장년 수련회 때 가능합니다. 2박 3일씩 이것으로 수련회 하면요 청년들이 너무나 자유로움을 얻어요. 저희가 이제 20대 중후반을 대상으로 이 변혁과 능력과 변혁을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감동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르신 이 성악의 영역, 예술의 영역, 교직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교 영역이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직장 영역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이 진행됩니다. 저희가 이제 반은 저희가 강의 스타일로 되지만 나머지 50%는 많이 나누고 많이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워크숍인데요. 문화적 관점을 우리가 도울 수가 있습니다. 바른 문화 일화를 통해서 자문화 및 타문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이건 2시간씩 2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2시간 강의, 2시간 워크숍 하고 나서 돌아와서 저희 디브리핑을 합니다. 초등학생 이상이면 가능해요. 타문화학원 음식점에 간다거나 외국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인터뷰가 아주 좋아해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들의 삶, 이들의 종교, 이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피드백 나누고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그 2시간밖에 안 되는데 많은 깨달음을 얻고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타문화 실습이 중요하죠. 문화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것도 2회 이해 훈련 이후에 자체적으로 교회나 단체에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선교 특강, 제자 훈련, 단기 선교 훈련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선교 예배 기도하고 강의 듣고 소그룹 모임한 다음에 워크숍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습하고 나서 디브리핑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선교사로 몇 시간 동안 잠시 갔다 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모비 101은 이 선교를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마음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젊은이들이 선교 동원가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초청하는 겁니다. 대의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위한 소명임을 전하는 선교 운동가가 될 수 있는 거죠. 6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고등학생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세계 기독교 운동, 그리스도인의 소명, 선교적 관점으로 성경 보기, 선교 운동가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게 되고요. 그 가장 훌륭한 교육 방법이 뭔지 아시죠? 자기가 가르칠 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됩니다.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하는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능력과 변혁이나 이루실 이야기는 젊은이들이 본인들 친구들, 본인 또래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큰 은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나가고 보내고 환영하고 동원하고 선교운동가로 또 선교인으로 양성이 됩니다. 제자훈련과 리더십 훈련, 선교위원회로 섬길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 캠프인데요. 이제 교회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정에 맞춰서 제가 캠프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소명을 이해하고 삶의 관점을 전 세계로 넓히는 일이고요. 하루부터 5일 그 정도까지 저희가 함께 선교입니다. 유치부 이상, 아니 영아부부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영아부를 대상으로 저희가 캠프를 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아부들은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제 영상은 PPT는 선교지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해서 몇 %가 어렸을 때 죽고
몇 퍼센트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몇 퍼센트가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제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손위를 하는 겁니다. 인도 중부의 물고기에는 이러거든요. 이제 아이들이랑 만지면서 손위하면서 이제 선교지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선교 관점별 강의나 체험, 여러 가지 습득들, 프로그램들, 그리고 선교의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죠. 선교 주일, 주말 선교학교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쪽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토의 사항도 넣으셨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필요에 맞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보는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동기를 얻는가에 대해서 저희 관심을 갖고 그것을 시작점으로 삼아서 우리가 관심을 유도하고 그리고 선교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일을 예전에는 다른 데 외주 줬지만 이제 교회에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선교인들이 도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소개했던 이것들은 다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교회가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섬겨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